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준석과 안철수, 안철수와 이준석의 기량작용입니다. 어떨 때는 좀 가까이 근접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뒤돌아서서 앙앙블락하는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5월 9일까지 인수위원회가 끝나면 5월 10일 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 나면 인수위원회는 이제 할 일이 없는 거죠.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이제 명칭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아닙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임무가 5월 9일 날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5월 10일부터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준석이 뭐라고 했느냐?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20일 동안이지만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랬더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생각 없다.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생각 없거든. 과거에 내가 선대위 참 많이 해봤다. 회의하고 탁자에 앉아서 서로 글 읽어보고 메시지 내고 뭐 그러는 게 그런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싫다. 나 그만할래.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면 된다. 꼭 무슨 직책이 필요하겠나. 6월 1일 지방선거를 놓고 안철수 위원장님 좀 와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줄게. 그러나 선대위원장 그런 감투 내 머리에 씌우려고 하지 마. 이준석!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또 뭐라고 했느냐. 안철수 위원장이 선대위원장을 안 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니냐. 아직 공식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곧 예우를 갖춰서 요청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참 얄궂습니다. 제가 안철수라도 그렇습니다. 아니 선대위원장을 제안을 하고 부탁을 하려면 찾아와야죠.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말을 해도 해야 될 터인데 이준석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한테 절대 말도 걸기 전에 그냥 방송에 나가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선대본부장 뭐 그거 맡게 될 것이다. 어디다 대고 진짜 어디다 대고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왜? 거기에 대한 분석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이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책임을 나눠지려고 하는 것이다. 공동 책임론. 혼자서 뭐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 잡음과 뭐 이런 분열 사항을 노출할 수 있는데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그것을 안철수와 나눠지려고 하는 거다. 공천 과정은 왜 항상 뭔가 파열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철수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준석의 그 어떤 정치 에너지를 얻어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안철수에게 계속 다리를 거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에서 거론이 되고 그게 이준석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그걸 돌리고 있지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인식을 시켜가는 그런 방편으로 계속해서 불구대천처럼 보일 때도 있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선대본부장 맡아주세요. 이제 5월 10일자로 공개되는 청와대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청와대 제가 도슨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보면은 이제 약도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청와대 본관. 여러분들이 청와대 하면은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저 원경에서 찍은 사진. 이 청와대 본관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북악산입니다.
북악산 정상이 보이는 청와대 본관. 여기에는 뭐 면담실,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오른쪽 여기 앞에 여기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담실, 뭐 소회의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러 온 비서관들이 또 여기에 앉는 뭐 대기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이크가 멀어지니까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서 마이크를 좀 끌어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청와대 본관이 청와대 터의 가장 뒷부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게 영빈관입니다. 영빈관. 그러니까 영빈,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대형 리셉션, 대형 회의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정상들이 왔을 때 여기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어딘가? 녹지원. 이 잔디밭이 그렇게 좋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을 했던 여기 녹지원, 이 약도에서 보면은 여기가 녹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본관, 영빈관, 여기가 영빈관, 그 다음에 녹지원이 여기 있습니다.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여기가 청와대 분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연풍문이 있고, 여기가 정문입니다. 정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개 외부에서 저 같은 사람이 청와대 가면은 이 효자동 삼거리 쪽에 있는 입구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뭐 검색대도 통과해야 되고 신분증도 보여줘야 되고 뭐 그런 이 출입구가 바로 이 분수대. 저도 청와대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다 요 장소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정문은 아무나 저기는 출입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외국 원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드나드는 곳이 정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연풍문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청와대 직원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민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민, 국민들과 함께하는 곳이다 그러는데 여기 비서관들이 저기서 있는 곳입니다. 여민관. 그 다음에 여기 경호실, 정문 바로 옆에 경호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겠습니다. 관저는 뭐 대통령이 잠자는 곳이죠. 그 다음에 상춘제, 5번이 상춘제입니다. 저 오른쪽에 상춘제.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녁밥 먹은 곳이 바로 저 상춘제입니다. 항상 봄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6번이라고 써 있는 그곳이 춘추관입니다. 약도에서도 춘추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번호 4번 붙여 있는 관저를 확대한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저 사진 보여주십시오. 지금 관저 사진 나왔네요. 이렇게 보면은 저기에 바른 쪽에서 왼쪽으로 쓴 글자가 인수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쉬러 잠자러 가는 곳이 바로 대통령 관저이고 그 문이 출입문이 인수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에서 왜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이제 환송을 받으면서 출근하는 모습 사진도 있는데 그 모습 잠깐 보여드릴까요? 김정숙 여사의 배웅을 받으면서 출근하는 모습. 저때 보면은요 참 이 더불어민주당 쪽 탁현민 일을 뭐 귀신같이 할 때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진을 보여줌에 따라서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아마 속으로 굉장히 흐뭇했을 겁니다. 아주 이렇게 옷 매무새도 만져주고 그 다음에 출입문까지 나와서 이렇게 이제 환송을 하는 배웅을 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인수문이라는 겁니다. 인수문. 인 어지린자입니다. 수 목숨 숫자입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왕조 시대에 그 임금이 백성에게 어질게 정책을 펴고 그 어진 임금이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인수문.
네,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이제 그 김정숙 여사 핑크빛 원피스를 입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저 팔을 잡고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배웅을 하는 지금부터 5년 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머리 부분에 지금 인수문 글자 다시 보이시죠? 그런데 참 역사라는 게 그렇게 아이러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 인수문 어질게 선정을 베풀어야 된다는 뜻의 저 인수문을 나왔던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피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감옥에 넣은 것은 물론이르니와 목숨을 끊게 된 사람도 꽤 있죠. 제 기억이 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쇠고랑을 찬 사람도 100명이 넘고 그 다음에 불려가서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람은 수백 명이 이릅니다. 어지러라 무릇 한나라의 임금이 된 자는 어질게 해야만 오래 살게 된다라는 뜻의 인수문을 통과해서 나왔던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피바람을 일으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